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언론계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서요. 이 얘기를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니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세계일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성추행 가해자는 편집국장이라고 합니다. 편집국장? 네네. 편집국 대빵이 이를 저질렀죠. 호호.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언론들은 옥모 편집국장 이렇게 기재를 했던데 이게 아마 아직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재 세계일보 편집국장은 오경대 편집국장입니다. 뭐 세상이 다 아는 이름인데 뭐 굳이 옥모 씨라고 얘기하면 뭐 옥 씨가 무슨 김씨 씨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사실 세계일보 신문 보면 나와요, 맨 뒤에. 네. 그리고 또 방금 검색을 했는데 옥 편집국장으로 했더니 거제저널이라는 신문에서 중앙일간지 세계일보 편집국장에 거제시 상동동 출신 오경대 씨가 임명됐다면서 칼라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예. 아, 본 적도 나오는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예. 네, 어쨌든 이 편집국장이 오경대 씨인데 네. 세계일보 기자들에 따르면 이 오경대 편집국장은 지난달 28일 밤에 10시 30분경에 편집국에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 여기자분이 계셨나 봐요. 예. 이 여기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밤에 혼자 뭐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신체 접촉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재수없죠. 어쨌건 이런 피해를 좀 당했고 이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이 사실을 세계일보 여기자회에 알렸고요. 예. 여기자회는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경대 국장은 여기자회 측과 면담을 했는데 만취를 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취를 했으면 집에 가서 그냥 자지 뭐 이렇게 편집국에 기어 들어와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본인의 행동을 부인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경대 국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도 사실이다 아니다 내 입으로 얘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에 문의해달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건 역시 혐의를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실제로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기억이 아니라 본인도 기억 못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기억은 이미 평가절하된 거 아니에요? 그 핵심은 피해자의 증언인데 그리고 또 세계일보 정도면은 사내 CCTV 있지 않겠어요? 편집국 내부에 CCTV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부인을 하지 않은 데다가 또 여기자회가 본인 입으로 직접 이 사실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아 그래요? 네네. 세계일보 사측도 직무정지를 시켰다. 그리고 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나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일단 요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짚어봐야 될 사실이 있어요. 네. 이 오경대 국장이 애초에 국장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오경대 국장이 편집국장이 되기 전에 수석부국장을 했었는데 요때 이미 몇 차례 여성 기자들을 추행을 한 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알려진 거는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해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라는 건데 예. 이 세계일보 기자협회 그리고 여기자협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오경대 국장은 모든 성폭력 사례가 목격자가 적은 상황에서 혹은 연차가 낮아서 상황 대처에 미숙한 대상에게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연차 어린 젊은 기자들에게 고참의 지위를 이용해서 추행을 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라는 거고 예. 또 이 세계일보 기자들 증언에
모든 성폭력 사례라고 할 정도면은 이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건데 애초에 이런 자를 세계일보 경영진이 평판조회도 없이 편집국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세계일보에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가 없어요.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문화일보 그리고 세계일보에 지금 편집국장 임명 동의제가 없는데 그런 점에서 정말 이런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계일보 기자들은 오경대 국장을 향해서요. 기자사회에 첫 발을 디딘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본은 보여주지 못할 망정 고위직 간부의 직위를 이용하는 비열함을 보였다. 미투 사건 이후 성추행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한 번 추행을 저질렀다는 데 깊은 분노를 표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경대 국장의 자진 퇴사 그리고 사측의 보직해임, 주치추행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 마련, 성폭력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위와 징계위에 여기자 1인 포함 등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세계일보 기자들의 말처럼 정말 이 사건은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언론계는 물론 대한민국 어디든 발을 못 붙이도록 크게 좀 혼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실 이 소식 접했을 때 말이죠. 아니 어떻게 편집국장이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보니까 세계일보예요. 세계일보 하면은 노동조합이 없는 신문입니다. 네, 노조도 없습니다. 세계일보는. 그러니까 여기자회나 뭐 기자회가 뭐 상설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노동조합처럼 말이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뭐 긴급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럴 텐데 노조는 상설화된 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 노조가 있으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경우 아니면은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취업 규칙이나 단협을 재개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까 뭐 그게 또 여의치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이 뭐 직원 대표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해도 그래도 노동조합에 하는 일과 이 기자협회에 하는 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기자협회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어디 뭐 경영 쪽의 이제 직원들 뭐 그런 분들도 좀 아우르려면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아주 재밌는 기사가 미디어스에 어제 실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관련 기사인데요.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타 언론사의 기사를 자사의 이름을 달고 네이버에 대리 송출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스타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뭐 조선일보의 뭐 계열사의 계열사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선일보와 더스타는 엄연히 법인이 다른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 더스타라는 매체는 연예 기사를 쓰는 매체예요. 그런데 이 더스타라는 매체가 쓴 이 연예 기사를 조선일보가 조선일보의 이름으로 실어주고 있다, 포털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 한번 더스타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조선일보 기사로 쭈루룩 나올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 기사로 분류가 되고 클릭을 하면 실제로 조선일보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이 기사를 쓴 바이라인은 더스타 기자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돼 있고 예. 더스타라는 매체의 홈페이지에 가면 조선일보에 올라간 기사랑 똑같은 기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출고된 기사가 2018년 1월부터 7월 2일까지 무려 4,83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조선일보의 포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사를 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더스타라는 매체는 특히 네이버랑 제휴가 안 된 매체예요. 그러니까 제휴가 안 된 공인이 되지 않은 이런 매체를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그대로 대리 송출하고 있다는 건데 예.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네이버가 아마 그거 못하게 할걸요? 맞아요. 이게 제3자 기사 전송이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그 이제 빌린 부동산, 그러니까 임대한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는 걸 전대차라고 하는데 전대차 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전대차를 하려면 주인 동의, 네이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규정을 보면 포털 제휴 매체인 A사가,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해당하겠죠. 포털사와 제휴하지 않은 B사, 그러니까 더스타라는 매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A사의 자매회사 등의 제3자의 기사를 A사의,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기사인 것처럼 우회 송고하여 포털사 뉴스에 노출하는 것, 이거를 제3자 기사 전송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엄연히 뉴스제휴평가상 벌점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벌점의 기준은 조선일보의 1일 기사 송고량 대비 제3자 기사 전송이 5% 이상인 경우부터 벌점이 매겨지고요. 이 비율이 5%이면은 뭐 1점, 10%까지 가면은 뭐 2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가중이 됩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미디어스가 제3자 기사 전송으로 조선일보가 받아야 할 6월의 누적 벌점을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조선일보가 6월 한 달 동안 더스타 기사를 무려 883개를 송고했거든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규정에 맞춰서 벌점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게 무려 58점이나 나옵니다. 이게 미디어스의 계산이에요. 그러면 이 계산이 맞다면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에 따르면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이면 재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를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뺄지 안 뺄지를 심사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점 이상이 되면 포털산의 모든 서비스를 48시간 동안 노출 중단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이틀 동안 볼 수 없는 그런 제재를 내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누적 벌점 8점이면 나오는 제재인데 조선일보는 불과 6월 한 달 동안 58점이나 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누적 벌점이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기준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3월을 기준으로 갱신이 되는데 1년 동안 8점만 쌓이면은 48시간 동안 노출이 안 되게 돼 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몇 번이나 그런 기준을 이렇게 넘어선 거 아닙니까? 예. 게다가 조선일보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 4,800건을 이런 식으로 송신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벌점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이 되죠. 미디어스는 아마 최소 100점이 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미디어스의 주장이 맞다면 이거는 포털 노출 중단을 수십 번 당했어야 하는 벌점이고 그리고 이제 마땅히 재평가 대상이 돼야 하고 뭐 역대 이런 식의 높은 벌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퇴출까지 이뤄져야 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왜 이런 짓을 벌였냐면 아마 그 페이지 뷰를 높여서 네이버로부터 전재료를 더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네이버에게 사기를 쳐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부정한 짓을 한 게 되니까 포털은 조선일보를 퇴출시켜야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연 포털이 조선일보를 퇴출시킬까라는 점을 볼 때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동안 포털이 강한 언론한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언론들은 명줄을 쥐고 흔들어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뷰징, 반복 전송 뭐 이런 것들을 민중의 소리가 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거를 민중의 소리만 한 게 아니거든요. 조선일보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동아일보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포털에서 쫓겨난 거는 민중의 소리만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곳이 신문협회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협회는 조중동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요. 그러니까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조중동이 어뷰징을 해도 쫓아낼 수 없다. 뭐 이런 비판들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이제 사실상 이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을 쥐고 흔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이버라는 매체에 대해서 이 플랫폼 안에 어떤 매체를 넣고 뺄 수 있는 이 엄청나고 막강한 권한을 지닌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사실은 이 신문협회를 포함해서 대부분 언론사 이익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에 이미 들어가 있던 매체들은 꼭 부여잡고 가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는 매체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진보 매체들은 그냥 떨구고 버리고 가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게다가 또 이 사람들이 무슨 논의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논의 내용은 계속 비밀이라고만 하고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알아내면 제보자나 제출하려고 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게다가 이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뭐 다른 기구들과는 달리 이 회의록 한 번 공개된 적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은 조선일보가 이런 어마어마한 반칙을 저질러도 아마 네이버가 조선일보를 퇴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네이버가 정말 공정하게 뉴스를 평가하고 제휴업체들을 채택을 하기 위해서 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이번 조선일보 건은 그야말로 좀 퇴출을 시켜야 그래야 이제 네이버가 공정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관할 부처가 어딘가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까? 아니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까? 제가 이거 알기로는 뭐 포털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규제를 하는 어떤 뭐 기구는 없는 것 같고, 이게 예전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기술 그런 부서가 하나 있었고 또 방통위도 있었고, 이게 같은 일을 하는 부서가 여러 개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예. 박근혜 정부 때는 어디 하나 책임지는 곳도 없고 이게 규제를 제대로 가할 수 있는 곳도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직 좀 정비가 좀 덜 된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뭐 어디서 명확하게 제재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냥 사기업으로 그냥 취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간 참 공룡이 돼버린 네이버인데 제대로 된 규제, 제재가 불가능하다면은 뭐 이 네이버는 국가 권력도 농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겠어요. 적절한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